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오늘은 미치광이 에피소드 이후 후유증부터 탈까지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후유증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병원비 고지서를 확인한 주지태는 옥상 벤치에 멍하니 앉아 한 가족을 바라봅니다. 엄마, 아들, 여동생이 함께 웃고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며 지태는 자신의 화목했던 옛 가족을 떠올리고는 피식 웃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지태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온화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직후 벤치 아래에서 죽은 영웅의 환각을 보고 그대로 벤치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공포에 질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웃으면서도 도움을 주러 달려온 시민에게는 걱정하는 척 하고 있어 짜증나게 라며 쏘아붙이고 병원으로 향하죠. 이 반응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준과의 대전에서 자신을 몰아붙인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쌓인 이후로 지태에게 타인의 선의 자체가 위선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후 마리아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소월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3,600원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태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어버리죠.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진 지태. 결국 그의 시선은 이연걸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향하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한편 레드엘 측에서는 굴다리에서의 마리아와 주지태의 난동을 언급하며 빈 마운틴이 둘을 도운 탓에 놓쳤다고 제철공단에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이현걸과 강두가 눈빛을 교환하더니 강두가 나서서 모든 책임을 떠안으며 이현걸의 오른팔을 담보로 데스매치를 성사시키죠. 이후 주지태가 서부 굴다리 입구로 들어서자 제철공단 측에서 막아서는데 이때 주지태의 인상이 역대급입니다. 영웅과의 혈전에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낸 탓에 눈 아래에서 턱까지 길게 패인 흉터, 거기에 살벌하기 짝이 없는 표정까지 통행료를 내라는 다혜에게 가던 중 주지태는 컨테이너 유리창 너머 제철공단 쪽에 있는 인영철과 눈이 마주칩니다. 유리창 너머로 말을 걸어보았으나 인영철은 알아듣지 못했죠. 주먹으로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고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반갑다고 인사를 보내며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다혜가 함께 있던 친구들을 등 떠밀며 다급하게 막으라고 하지만 각각 단 한 방에 맥없이 쓰러집니다. 문을 닫으려던 다혜마저 가볍게 집어던진 뒤 마침내 인영철과 정면으로 마주섭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 탓에 인영철이 주지태를 알아보지 못하자 그는 옥동의 말투를 흉내내며 자신이 옥동의 친구라고 밝힙니다. 그제야 기억난 인영철은 오히려 여유롭게 비웃으며 정의 구현하러 왔냐고 빈정댑니다. 그 말에 그는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여전히 실실 웃으며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늘 네가 나한테 죽는 건 그냥 내 기분이 더러워서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먹을 엉성하게 휘두르며 쉼없이 달려드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건 페이크였죠. 넘어지는 척 중심을 낮추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날린 뒤차기 한 방이 인영철의 얼굴을 정확히 강타하며 코피를 터뜨리고 그대로 나가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날아든 스트레이트 한 방이 인영철의 앞니 두 개를 박살냅니다. 웃고 있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기쁜 듯하지만 무언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그 얼굴은 주지태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음을, 그리고 지금 그의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후 인영철이 태클을 시도하지만 주지태는 스프롤로 가볍게 흘려냅니다. 직후 인영철이 업어치기로 판세를 뒤집으려 하자 당하나 싶었지만 하체 힘으로 버티며 끄떡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영철의 손에 남은 건 벗겨진 옷 한 벌뿐,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몸은 칼로 그은 듯한 자해 흔적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단 한 학기 만에 만들어낸 피지컬이었죠. 그 전까지 옥동의 말투를 능청스럽게 흉내내며 실실 웃어대던 주지태는 흉터가 드러나는 순간 표정이 굳으며 살벌하게 정색합니다. 옷, 일이네. 또한 주지태가 정의 구현이나 복수가 아닌 순전히 본인 기분이 나빠서라는 이유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전 독백에서 드러났듯 그 스스로도 폭력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마리아 곁을 지키고 있는 이지은의 모습과 함께 주지태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육원 구석에 혼자 웅크려 있는 어린 지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주대각의 손에 끌려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의 할머니가 봉사활동 중 그를 발견하고 살며시 손을 뻗지만 지태는 기겁하며 달아납니다. 주대각으로 인해 새겨진 트라우마가 사람의 손길조차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할머니는 빈 방이 하나 있다며 조용히 권유하고 지태는 그렇게 처음으로 지은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태를 본 지은은 그가 트라우마 때문에 방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고쳐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해치지 않겠다는 것을 몸으로 전하려 손을 뻗지만 지태의 민첩한 몸놀림에 번번이 허탕을 칩니다. 결국 지태가 학교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잠시 방심한 틈을 노려다가서는 지은. 그 순간 어디선가 축구공이 날아옵니다. 지태는 피하면 지은이 다친다는 걸 직감하고 그대로 공을 얼굴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회상의 마지막,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자신의 몸을 피범벅으로 만드는 지태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그 흉터들이 자해로 만들어진 것임이 확실해집니다. 코에 붙은 밴드로 미루어 최영준에게 코가 깨지고 퇴원한 직후부터 자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의 그날, 나는 네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었어. 미안해 지태야. 나 네가 겁쟁이로 남아주길 바랬나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찌저찌 옷을 돌려받은 주지태는 다시 옷을 입고는 인형철을 죽일 기세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피떡이 되도록 얻어맞아 눈빛마저 꺼져버린 인형철이 눈물을 쏟으며 살려달라고 비주만 주지태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는 대통령 부모님의 할아버지까지 다 죽일 기세였으면서 둘 중 뭐가 진짜냐며 머리끄댕이를 틀어줍니다. 인형철이 의도치 않게 각혈하며 피를 뱉는 순간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는지 멈추기는커녕 더 심하게 밟아버립니다. 다혜가 그러다 진짜 죽는다고 소리치자 주지태는 피식 웃으며 받아칩니다. 당연히 죽지. 가짜로 죽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러는 건지 묻자 본인 앞에서 똥폼을 잡았다고 목숨줄 앞에선 하나같이 비굴한 주제에 여기저기서 센 척하고 돌아다니는 꼴이 너무 혐오스럽다고 대답합니다. 이후 다혜의 연락을 받고 제철공단의 수문장 성미가 나타납니다. 사춘기엔 내가 약이라며 주지태를 부르자 이미 나왔다며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성미가 도착하자 다혜가 지태를 도발하고 그러자 지태가 성미를 거의 일방적 폭행을 하고 다혜가 잘못했다며 비의자 다혜를 밀쳐내고 너 대신 죽어줄 다음 타자는 더 이상 없냐며 직접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서는 정작 상황이 불리해지면 비굴하게 구는 꼴이 결국 너도 다를 게 없다고 비웃습니다. 이후 다혜를 향해 쏘아붙입니다. 성미를 포함한 친구들을 폭력의 자리에 등 떠밀어 놓고 자신은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며 우월감을 누려왔다고 그러다 폭력에 물들어버린 자신에게 말하듯 소리칩니다. 어차피 이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누구도 상처 입기 전에 진작 도망쳤어야 했다고 그렇게 성미를 구타하다 그대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 다혜에게 건네곤 우리에겐 불행한 최후만이 유일한 속죄라며 지금껏 안전한 자리에서 구경만 해온 다혜에게 직접 자신을 찌를 것을 권합니다. 공포에 질린 다혜는 결국 유리 조각을 주지태에게 휘두르죠. 이후 장면이 제철공단 아지트로 전환됩니다. 일행들은 주지태의 전투력이 과연 현걸의 팔까지 걸만한 수준인지 의구심을 품습니다. 현걸은 지태의 실력을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그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인간의 핵심 욕구인 자기 중요감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광기라는 공상의 세계 속에서 욕망을 채우며 사실상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기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아무 근거 없이 도박을 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데스매치의 룰입니다. 이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데스매치에는 죽으면 상대팀이 패배한다는 룰이 존재합니다. 현걸이 주지태를 가리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바로 그 룰을 겨냥한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외부인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면서까지 자신의 팔을 건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이후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다혜를 쫓아가는 지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 살아있잖아. 여전히 죽음을 갈망하는 듯한 그 외침. 이때 클로즈업된 주지태의 얼굴에는 다혜가 유리 조각으로 그어버린 듯한 상처가 입꼬리에서 광대까지 길게 패여 있습니다. 주지태는 지름길로 달아나는 다혜를 끝까지 쫓아 제철공단 본거지까지 들이닥치죠. 소식을 전해들은 제철공단 사람들이 저지하려 나서지만 현걸이 이들을 진정시키고 다혜를 본거지 안으로 피신시킨 뒤 달려오는 지태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태는 이현걸에게 니킥을 날리며 비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현걸도 물러서지 않고 지태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으며 말합니다. 네가 싸울 상대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인 사이 아니냐. 지태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인형철에게 유도를 가르친 게 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나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현걸을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것 같던 기세와는 달리 입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미와 맞붙고 국대급 기록을 자랑하는 다혜를 전속력으로 뒤쫓은 끝에 이현걸의 업어치기까지 얻어맞은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결국 지태는 옆으로 픽 쓰러지고 이현걸의 제안대로 오늘 일은 미루기로 합니다. 입구 수습 문제와 신변 보호를 요구하며 이현걸의 부축을 받던 지태는 뜬금없이 현걸에게 다들 네 명령이면 절대 복종인가? 라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입구 수습 문제와 신변 요구에 니하기 나름이라는 말 한마디에 표정이 굳습니다. 다음 순간 손에는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쓰러진 것도 질문을 던진 것도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죠. 넘어진 건 유리 조각을 짚기 위한 페이크였고 질문은 이현걸의 정보를 캔의 인질로 써먹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탐색이었습니다. 이어서 돈을 내놓으라며 삼류 악당 같은 대사를 치던 지태는 뜬금없이 나타난 강도의 의수에 정수리를 정통으로 얻어맞고 그대로 기절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이 남긴 흉터는 웃음처럼 보이고 제 손으로 새긴 흉터는 눈물처럼 보입니다. 폭력을 혐오하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지독한 자기 혐오에 잠식된 채 울면서 웃는 광인의 얼굴입니다. 또한 업어치기에 맺혀지며 유리 조각을 놓쳤지만 바닥에 쓰러질 때 다시 집어드는 모습. 이현걸에게 네의 명령이면 절대 복종이냐고 떠보며 그의 높은 지위를 가늠하고 이름조차 끝내 밝히지 않으며 자신의 신성이 새어나갈 틈을 철저히 막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행동이 딱히 머리를 굴린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산이 아닌 본능, 생존이 몸에 새겨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걸과의 합 몇 번 주고받고
이현걸이 이명철에게 유도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꿰뚫어낸 걸 보면 지태는 전투 감각도 매우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지태는 제철공단 아지트에 기절한 채 묶여 끌려오게 되죠. 그 사이 레드헬을 배신하고 제철공단에 합류한 정보미를 위한 축하 파티가 열리고 기절해 있는 동안 지태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립니다. 시체굴에서의 공포, 그리고 마리아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 버려질지 모른다는 유기 공포까지 뒤엉킨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지태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나죠. 파티가 끝나고 깨어있는 건 지태와 이현걸뿐. 현걸은 지태가 어디에도 쏟아낼 곳 없는 분노의 배출구로 굴다리 사람들을 골랐다는 사실을 꿰뚫어 봅니다. 자신도 굴다리의 작태에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며 묶여있는 김에 본인 주정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지태가 칼같이 거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현걸은 구구절절 굴다리의 내력을 늘어놓습니다. 보살핌도 기준도 없이 힘의 논리만으로 자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는 이현걸. 그러나 지태는 사연이 있다고 쓰레기가 되는 게 정당화되느냐, 남 탓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며 사람을 무는 개는 안락사시키는 게 답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말 속에서 자기 비하를 읽어낸 듯 이현걸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굴다리를 바꾸는데 지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태는 여전히 못마땅한 듯 엿먹으라고 대꾸하죠. 이현걸은 조용히 결박을 풀어주고 자리를 뜨고 지태는 그 뒷모습을 달갑지 않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얌전히 자리에 앉아 데스매치 상대 정보를 듣는 지태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시간 눈빛은 그대로고 정보 전달 면에서 훌륭한 정보미의 그림을 없느니만 못한 같은 사진이라며 찢어버리는 걸 보면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상대를 죽이면 진다는 규칙에 대놓고 불쾌해하던 지태는 정보미가 꺼낸 닥터 오진의 스테로이드를 보고 이현걸과 함께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곧 개조당한 뚜따 영웅의 기억이 스치자 감정이 터져버리죠. 책상이 뒤집히고 이현걸과 정보미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테로이드 없이 데스매치 경기장에 선 지태. 뒤늦게 들어서는 창희를 보자마자 자기가 찢어버린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다며 황당해합니다. 창희가 자신을 아냐고 묻자 알지, 너 소시오패스라며 이 나쁜 놈이라고 받아치는데 그 말을 뱉는 얼굴이 창희보다 훨씬 더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봉근혁이 마이크를 잡고 야마 돌면 성희롱 패드립에 죽방부터 갈기는 정신병 쓰레기라며 쥐지태를 소개하자 내 얘기냐? 고 무심하게 되묻고 창희가 안녕 난 소시오패스 나쁜 놈이라고 인사하자 응 안녕 난 성희롱 패드립이야 라고 태연하게 받아칩니다. 질투기가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 준비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태는 땅 하며 질투기의 인중을 가격해 마이크를 낚아채고 그대로 창희의 아구창을 후립니다. 정신나간 표정으로 축방을 외치며 쓰러진 창희 위에 마운트를 잡고 마이크를 쉬지 않고 내리칩니다. 창희에게 배팅에 돈을 잃게 된 관객들이 오히려 죽이라며 떼창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분노의 방향이 바뀌죠. 마이크에 대고 닥치라고 고함을 지른 뒤 관객석으로 돌진해 관중들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 약물 기운으로 되살아난 창희에게 기습을 당해 넘어집니다. 각종 약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창희의 모습에서 시체굴에서 만난 영웅이 겹쳐 보였는지 지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엔 자신이 이긴다고 중얼거리며 정면으로 붙습니다. 창희의 공격을 피하며 유효타를 넣지만 고통을 쾌락으로 받아들이는 창희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달려드는 창희의 눈을 엄지로 찍어 눈 주위에서 피를 쏟게 만들고 완전히 파내지 못했다고 욕하는 건 덤. 눈을 찔린 창희가 주춤하는 순간 지태는 기다렸다는 듯 파고듭니다. 눈을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정신공격을 시작으로 오블릭 킥, 코어 물어뜯기, 낭심 걷어차기까지 일반 경기였다면 진작 실격패였을 기술들이 쏟아지고 창희는 속수무책으로 밀립니다. 살인까지 허용되는 발리투도에서도 통할 법한 무규칙 실전 감각, 격기 3반에 최적화된 지태의 집념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창희의 반격에 팔이 잡히며 골절 직전까지 몰리지만 지태에게는 이중관절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스스로 팔을 틀어 위기를 빠져나오고 곧바로 역공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이미 한 대가 보이는 창희를 상대로 타격을 계속 넣는 건 위험하다고 듣고 트라이앵글 초크로 마무리를 선택합니다. 초크를 거는 사이 관전석에서 양기훈과 눈이 마주치는데 이전부터 낯이 익어 긴가민가 하던 양기훈도 그제야 확신했는지 지태를 멸칭이 아닌 본명으로 부릅니다. 경기장 안 모두가 본명을 듣게 된 상황이었지만 지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창을 초크로 기절시킵니다. 카펜타닐 부작용으로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이창을 걷어차며 욕을 하더니 할 일은 끝났다며 그대로 손을 놓습니다. 난입한 정보미 덕에 승리가 확정되지만 관중들이 정보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지태는 느닷없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핑계삼아 정보미를 패버립니다. 밥샵은 경악하지만 호비의 반응을 보면 관중의 집단 린치로부터 정보미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냥 얻어걸린 것일 수도 있지만요. 리매치까지 억지로 잡힌 탓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태는 공업단지 한켠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흉터로 뒤덮인 몸뚱이와는 달리 정신은 바닥을 뚫고 내려앉아 있었죠. 졸다 쓰러져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어두워진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다 침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 자리에 정보미와 현걸이 찾아오는데 정보미는 노름꾼들에게 죽을 뻔한 걸 구해줬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현걸은 신분이 노출되는 바람에 리네치가 잡혔다며 그 VIP와 무슨 관계냐고 캐묻습니다. 죽어있던 눈빛에 살기가 돌아오더니 창희 코랑 보안값이나 내놓으라며 배당금을 요구합니다. 정보미가 그려온 양기훈과 이자병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듣다가 지태가 고삐리라는 사실에 정보미는 어이없어하고 이현걸은 학생인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따집니다. 대답 대신 그림을 찢어 이현걸 얼굴에 던지고 주먹을 꽂는 동시에 정보미 머리채를 책상에 박아버립니다. 자신이 학생인 게 언제부터 중요했냐고 쏘아붙이고 설교도 훈수도 이제 지겹다며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을 자신을 앞세운 거 아니냐고 몰아붙입니다. 거기에 강두 팔이 잘린 것도 이현걸 탓이냐며 비수를 꽂는데 정보미가 끼어들어 강두가 순간 참지 못해 불새를 죽인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레드헬에 있었으나 확실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지태가 배신만 하며 기생하는 정보미를 향해 제철공단에서도 단물 빠지면 어떻게 될지 얘기를 꺼내려는 순간 정보미가 먼저 폭발합니다. 약하고 힘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너처럼 싸우란 거냐며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고 마구 때립니다. 지태는 아무 말 없이 다 맞아주죠. 현걸이 말리다 의자에 걸려 함께 나자빠지고 주저앉아 펑펑 우는 보미를 지태는 말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그 뒤에서 근혁이는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죠. 작품 내내 쌓아온 각자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서로의 감정선이 뒤엉킨 동시에 서로의 영린을 건드리는 장면이죠. 지태는 보미가 살아온 방식과 현걸의 아픈 기억을, 현걸은 지태의 쓸모 컴플렉스를, 보미는 지태가 자신을 향해 품은 혐오를 건드리죠. 이후 술 기운이 돈 현걸이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며 파이트클럽 돈을 건넵니다. 키다리 재단의 제안과 제로섬 게임을 언급하자 지태는 돈의 의미를 묻고 둘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러다 현걸이 뜬금없이 빈 병을 머리에 올리며 마법을 믿냐고 묻자 지태가 욕설과 함께 치려던 찰나 오히려 현걸에게 뺨을 맞고 멍해줍니다. 현걸에게서 영웅은 트랜스 휴머니즘의 희생자라는 말을 듣고 돈을 챙겨 굴다리를 빠져나와 마리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 지은을 만나 병원비와 밀린 하숙비를 건네죠. 돈의 출처를 묻는 지은에게 시치미를 떼다가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파이트클럽에서 번 돈임을 털어놓습니다. 이창을 언급하며 덩치도 크고 무서운 얼굴이었다고 하더니 이죽거려서 손 좀 봐줬다며 코가 납작한 공주님으로 만들어줬다고 미친 듯이 웃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누워있는 마리아를 노려보며 언제까지 처 자빠져 있을 셈이냐고 중얼거립니다. 임형철 이야기를 꺼내자 심각성을 눈치챈 지은은 한번 무너진 지태를 떠올리며 결국 거짓으로 옹호합니다. 지태는 임형철을 팬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웃고 늦은 새벽까지 마리아 곁을 지키다 바닥에 쓰러져 잠듭니다. 이후 데스매치로 인해 팔을 잃었다며 팔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현걸의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현걸의 형상에 뚜따를 당한 상태의 영웅, 그리고 파이트클럽에서 눈이 찔리고 코를 물어뜯긴 이창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가 누운 병상 위로 올라가 마리아를 끌어안은 채 몸을 떨죠. 한참을 떨다가 복도를 바라보니 아무도 없었고 아까의 현걸은 환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직후 마리아를 돌아보며 피식 웃고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한참을 끌어안다가 이내 몸을 일으켜 마리아를 응시하죠. 주지태는 흑화 이후 처음으로 미치광이의 탈을 벗고 혼수 상태의 마리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누워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시체굴에서의 장면을 떠올리는데 자신을 살려낸 마리아에게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렸냐며 원망을 쏟아내고 마리아의 목을 잡았다가 이내 베개와 침상을 대신 내리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한바탕 쏟아낸 뒤 병원을 떠나죠. 지금까지는 눈 및 상처를 통해서만 눈물을 표현해왔지만 이번에는 흑화 이전의 지태처럼 소리내어 오열합니다. 여기까지가 후유증부터 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마 다음 편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